한때 켈소 디포는 단순한 철도 시설을 넘어 사막 한가운데서 우아한 외관을 뽐내며 승객과 직원들에게 숙소, 식당, 오락시설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클럽하우스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막이 흐르는 이곳에서 벤치에서 통기타를 옆에 두고 몸을 기대 언절지 모르는 열차를 기다리는 한 남성의 모습이 외로워 보입니다. 벌써 이곳을 가본 적이 15년이 넘어갔어요. 지나간 사진과 영상을 보니 기록되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그때의 추억의 사진들을 곁들여 보았습니다. 당시 LA 사진 러브 클럽 분들과 켈소 역과 근처에 있는 샌드듄스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모델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오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남아있는 기록으로 회상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막에서는 모래 언덕을 내려갈 때 마치 북소리처럼 혹은 파도처럼 웅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현상은 booming sand dunes 또는 singing sand라고 불립니다.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때로는 수 킬로미터 밖까지 전해지기도 합니다. 사막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입니다. 이 신비한 현상은 전 세계 몇몇 사막에서만 관측됩니다. 중국의 밍사산, 미국의 모하비 사막, 아프리카 나미브 사막, 중동과 몽골의 일부 지역, 모든 사막이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조건을 갖춘 모래 언덕에서만 이 현상은 나타납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소리의 정체를 연구해 왔습니다. 핵심은 모래알의 크기, 형태, 그리고 건조한 상태입니다. 모래알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모래가 건조하고 알갱이의 크기가 거의 비슷할 때 언덕 위에서 모래가 한꺼번에 미끄러지면 알갱이들이 진동을 일으킵니다. 이 진동이 공기와 공명하면서 우리가 듣는 낮고 깊은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영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켈소 듄스의 지질학적 특징과 생태계,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다룹니다. 켈소 듄스는 수천 년에 걸쳐 바람이 실어온 모래가 인근 산맥에 막혀 쌓이면서 형성된 거대한 모래 언덕으로 이곳의 모래는 특정 물리적 파동을 통해 노래하는 소리를 내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태학적으로는 멸종 위기종과 이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종 곤충, 그리고 벌의 페로몬을 흉내내는 기생 가로애와 같은 복잡한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설명됩니다. 또한 1924년에 건설된 켈소 기차역인데 켈소 디포티라고 합니다. 과거 철도 운송의 요충지였으며 현재는 이 지역의 역사와 자연을 알리는 방문객 센터 및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공된 정보는 척박한 사막 환경 속에서 피어난 생명력과 보존 가치가 높은 지형적 자산을 종합적으로 조명합니다. 사막은 늘 조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만 지나가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땅. 하지만 세상에는 소리를 내는 사막이 존재합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모래가 움직이는 순간, 땅이 낮고 깊은 소리로 울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사막의 목소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밍 샌드 듄에는 자연이 만든 거대한 악기와도 같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야 하고 바람과 시간에 의해 끊임없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막에서는 이 소리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관광객의 발걸음, 차량의 이동, 습기와 오염은 모래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소리는 사라지고 침묵만 남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아낍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소리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연 앞에서 작아집니다. 사막은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를 드러냅니다. 과학이 설명하기 전 사람들은 이 소리를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고대에는 사막의 정령이 내는 소리, 땅 속에 잠든 용의 숨결, 혹은 신의 경고라고 믿었습니다. 사막은 늘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고 그 소리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부밍 샌드 듄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연은 항상 조용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 자연은 늘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는 존중받을 때만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사막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바람이 멎고 발자국이 사라지면 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 번 들은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Booming Sand Dunes, 소리를 내는 사막, 그리고 살아있는 땅. 이것은 자연이 들려준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Places with Stories 였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지난 사진을 보니 사진이 15년이 지난 사진이었어요. 샌드듄을 더운 날 힘들게 오르던 기억이 납니다. 오르던 일행 중 어느 여자분의 청바지의 사이로 도마뱀이 들어가 난리가 났던 일들.
바람이 불어 만들어낸 자연의 언덕 샌드듄. 약간의 험한 모래를 따라 올라 정상에 올랐더니 사방을 바라보니 사막의 모습이 신비로웠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 어둠이 깔리듯 어느덧 황혼의 석양은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납니다. 모델분의 아쉬운 듯한 지는 해를 향한 손짓이 더욱이 지나가는 현재의 시간을 채촉하는 순간의 아쉬움의 표현이었을까요? 샌드듄에서의 시간은 저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 아주 깊숙한 곳에요. 바람이 빚어낸 거대한 모래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켈소 듄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근데 여기가 그냥 평범한 사막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 모래 속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켈소 듄의 풍경, 정말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워서 보는 사람을 압도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 모래 언덕을 진짜 특별하게 만드는 건 눈이 아니라 바로 귀로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정말 완벽한 조건이 딱 갖춰지면요, 이 거대한 모래 언덕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깊고 낮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이 현상을 부밍 샌드, 우리말로는 노래하는 모래라고 부르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드문 아주 경이로운 소리 현상이죠. 바로 이게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고요. 지금 보시는 인용문에서도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악기처럼 소리를 낸다고 하잖아요. 와, 정말 이보다 더 정확한 묘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신비한 소리도 놀랍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진짜 미스터리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이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탐구의 첫 번째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건 무려 80년 이상이나 과학계를 지배해왔던 아주 오랫동안 유지된 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의 지배적인 가설은 뭐였냐면요, 바로 이 모하비 강에서 나오는 모래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이 거대한 모래 언덕 전체를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어때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한 설명이죠? 네, 정말 그럴듯하고 심플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이야기의 전부였을까요? 자, 이제부터 진짜 탐정놀이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모래 속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 나서는 말 그대로 과학탐정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질학자들이 이 오래된 가설에 정말 그럴까 하고 의문을 품고 진실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기원지입니다. 뭐냐면 모래 같은 퇴적물이 어디서 왔냐, 그 출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범죄 수사에 비유하면 정말 쉬워요.
이 기원지를 밝혀내는 게 바로 범죄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 즉 지문을 찾아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사건 현장이 꽤나 복잡하죠? 과학자들은 기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모하비강 말고도 주변에 있는 여러 산맥이나 마른 강바닥까지 가능한 모든 용의자들을 전부 다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미스터리를 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는데요. 그게 어디 있었냐면 바로 모래알 하나하나에 숨겨져 있는 아주 독특한 화학적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게 켈소듐 모래의 광물 구성인데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과학자들이 주목한 건 바로 저기 보이는 칼륨 장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칼륨 장석이라는 광물은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포함된 특정 원소들의 비율이 아주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바로 이 차이를 화학적 지문으로 삼아서 추적한 끝에 모래의 진짜 고향을 찾아낸 거죠. 와, 정말 기발한 방법 아닌가요? 자, 그래서 그 지문을 분석한 결과 드디어 미스터리의 해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발견은 이거였어요. 켈소듐이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서쪽 모래 언덕이랑 동쪽 모래 언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둘의 지문, 즉 지구화학적 특징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다시 말해 얘네들 고향이 다른 모래들이었던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위쪽이 바로 모든 모래는 모하비강 한 곳에서 왔다는 기존의 단순한 모델이고요. 아래쪽이 바로 새롭게 밝혀진 진실, 즉 여러 곳에서 온 모래와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이 함께 만들어낸 복잡한 모델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과학자들이 밝혀낸 건 이거예요. 켈소듐은 그냥 모래 언덕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바람이 서로 다른 곳에서 모래를 실어와서 겹겹이 쌓아 올린 하나의 거대한 지질학적 모자이프라는 거죠. 와, 이 표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이렇게 수만 년에 걸쳐 쌓인 거대한 지질학적 이야기 위에 또 다른 역사가 한 겹 더 쌓여 있습니다. 바로 이 삭막한 사막을 가로질렀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인간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자연의 경이로움 한가운데 마치 오아시스처럼 서 있는 저 건물, 바로 켈소 디포입니다. 한때는 유니언 퍼시픽 철도의 아주 중요한 정차역으로서 북적였던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곳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1905년에 처음 세워져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인구가 2,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번성했다가 1985년에는 결국 문을 닫고 폐소됩니다. 심지어 철거될 뻔한 위기까지 겪었다가 극적으로 보존이 결정돼서 지금의 방문자 센터로 다시 태어난 거죠.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진 곳이에요. 그리고 그 보존 노력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복원 전과 후의 모습인데요. 낡고 버려졌던 공간이 이렇게 완벽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인간 역사의 한 조각이 다시 숨을 쉬게 된 것 같죠. 자, 오늘 우리는 켈소듐의 모래알 하나, 그리고 낡은 기차역 하나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우리 주변의 모든 풍경에는 우리가 아직 읽어내지 못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켈소듐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봤습니다.